그러니까 뭐뭐의 제곱근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뭐뭐의 제곱근이다, 뭐뭐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확실하게 좀 집어 넣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9의 제곱근이다 라는 말이 있고, 다시 제곱근 9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의 차이점을 먼저 정확하게 잘 알았어야 돼. 근데 애들이 대충 그냥 공부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단원에만 그냥 집중해서 공부했던 애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냐면, 뭐뭐의 제곱근, 그러면 이건 뭐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제곱근 9다. 그럼 3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었단 말이야.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고, 뭐뭐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반드시 뭐로 이제 바꿔줘야 되냐면 방정식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이건 습관을 잘 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걸 딱 봤었을 때 뭐뭐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단원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 뭐뭐의 제곱근이지만, 지금 단원에서는 뭐뭐의 세제곱근, 뭐뭐의 네제곱근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뭐의 제곱근이 나오면 무조건 방정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냥 제곱근이라는 말은 이건 그냥 루트라는 말이랑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냥 루트 9, 그러니까 9, 루트 9니까 3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뭐 27의 세제곱근이다. 자, 그럼 몇 개가 있느냐? 뭐 세제곱근? 뭐 하나? 세 개? 이런 식으로 애들이 항상 갈라지게 되는 건데, 이건 왜 그렇게 오류가 생기는 거냐면 뭐뭐의 제곱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오케이? 순서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방정식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뭐뭐의 제곱근이잖아. 그러니까 제곱을 시켜서 나오는 수. 그러니까 얘는 x의 제곱이 9다. 여기로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나오게 되는 거거든. 이 파트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넘겨버리게 된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오니까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해서 이제 3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구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왔던 거란 말이야. 근데 애들이 이 과정 자체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걸 단순 암기를 해버려. 유형별로 그냥 정리를 해버린 거야. 뭐뭐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3 제곱근 뭐? 그러면 그냥 루트 이렇게 해버려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맞지? 그러니까 이 파트들로 무조건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자, 얘도 봐봐. 뭐뭐의 세제곱근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뭐로 고쳐주는 게 좋을까? x의 세제곱 몇이다? 27이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버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0이다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x 마이너스 3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는 0이다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3 하나 나오게 되겠고, 여기서는 이거 허근 나오게 되는 건지 확인해보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버리게 되면 음수 나오지? 여기는 허근 나오게 되겠고.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 거냐면, 선생님 실수 범위에서 구하라는 얘기 아니면 허수 범위까지 전부 다 구하라는 얘기 안 줬잖아요. 잠깐,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어쨌건 그는 3개가 있는 게 맞아. 오케이? 특별한 말이 없어. 그냥 여기까지만 딱 나와 있어. 그러면서 이거의 세제곱근은 몇 개냐라고 그냥 물어봐. 그럼 무조건 3개인 거야. 왜?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의 근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 있단 말이야. 이것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무조건 전부 다 방정식이기 때문에 모든 범위에 대해서 다 구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 4의 마이너스 4의 4제곱근 이렇게 한번 가보자. 마이너스 4의 4제곱근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 되겠냐면, 그냥 제곱근이라고 해볼까?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보게 된다면 식 자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돼? x의 제곱을 때려버리면 마이너스 4다라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도 어쨌건 방정식이잖아. 그지? 그리고 제곱,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그는 어쨌건 2개가 존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몇 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 그렇게 된다면 이건 무조건 2개가 되는 게 맞아. 근데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냥 얘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3차식은 3개 나오고 2차식은 2개 나오고 5차식은 5개 나올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개수를 파악하는 것들은 이제 시험에선 나오지 않고 시험에서는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얘 중에서 실수는 몇 개이냐 당연히 이걸로 나오게 되는 거지. 왜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잖아. 전체 근의 개수는. 근데 그 중에 실근은 1개가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이제 근의 개수는 무조건 2개가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근데 얘에 대해서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냐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근데 뭐 간단하게 보게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오케이? 자 그럼 여긴 마이너스를 살려주게 되려면 여기는 2의 i에 대해서 쓰면 될 테니까 괜찮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x 플러스 2i에다가 x 마이너스 2i 이렇게 때려버리게 된다면 자 얘 제곱 얘 제곱 얘네 둘을 곱해버리면 4가 나오고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4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어쨌건 얘의 개수는 2개다. 근데 그렇게만 그냥 파악하지 말고 일단 뭐뭐의 제곱근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방정식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바로 이렇게 좀 이어줬으면 좋겠어. 맞지? 그래서 얘를 이제 확장을 시켜버리게 되면 어디로 접근하게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 접근을 할 수 있게 돼. 봐봐. a의 n 제곱근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수학이 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거든. 어느 단원이 그냥 하나만 독자적으로 나와 있는 단원들은 거의 없어. 뭐 확통 같은 경우에 조금 그런 경우는 있겠다. 근데 이 어지간한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전에 나왔었던 과정이 그대로 연계돼서 어디까지 확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단 말이야. 봐봐. 자, 얘도 그럼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자, A의 n제곱근이다. 이런 걸 말을 딱 보자마자 뭐 이거 D형 니은 디귿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잖아. 막 뭐의 뭐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는 A이고 뭐는 B이고 뭐는 C이고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막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고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고 막 표 외우고 원래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이 방정식에 대한 이 이론을 정확하게 잘 터득을 하고 그리고 얘를 그래프로 그려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 기하학적인 것까지 전부 다 연결 지어줘야 되거든. 자 봐봐. 자 그럼 A의 n제곱근이라는 얘기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 되겠느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 얘는 딱 보자마자 그래서 뭐로 바꿔줘야 된다? 아 방정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일단 좋겠고 그럼 얘를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 자 시작. 어떻게 돼? x의 n제곱은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라고 바로 이렇게 접근해 줬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다시 얘는 y는 x의 n제곱이라는 거랑 y는 a라는 거랑 이렇게 두 개의 함수 두 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럼 두 개의 함수에 대한 교점의 개수는 얘에 대한 근의 개수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잠깐 함수라는 게 말이 나왔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봐봐. 야 이게 x축이고 y축이잖아. 그지? 실직선을 썼으면 벌써부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실직선이라는 건 이건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이렇게 쓰잖아. 여기가 x고 여기가 y로 이렇게 쓰는데 x축, y축을 썼다는 얘기는 벌써 실직선 안에서만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건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냥 이렇게 딱 놓고 그냥 얘의 n제곱근은 몇 개냐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n제곱 한 거니까 이건 n개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얘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그럼 몇 개냐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럼 실수 범위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보자. 그럼 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가 될 텐데 이거 배운 적 있니? 오케이. 그럼 n이 짝수일 때 이걸 무슨 함수라고 불러 우리가? 우함수라고 부르지? 자, n이 홀수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자, 기함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들이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짝수일 때는 우함수 중에 가장 편한 거 그냥 y는 x의 제곱 그래프 이렇게 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이건 기함수 그래프 중에 가장 편한 거 y는 x의 세제곱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자 양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 y는 a라는 직선을 내가 그을 거란 얘기인데 양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 두 개. 그리고 여기는 한 개 나오고 여기는 전부 다 몇 개가 나와? 여기는 0개가 나오게 된다. 잠깐 근데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이걸 단순 암기하고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게 되는 거야.
얘는 실수 범위에서 몇 개가 있느냐고 무조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야 돼. 자, 계속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양수일 때, 0일 때, 그리고 음수일 때 여긴 전부 다 몇 개가 나오게 된다? 전부 다 무조건 한 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게 될 때는 무조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뭐의 몇 제곱근이라고 다 형태가 이렇게 나오거든? 이건 무조건 나와. 이건 무조건 한 문제, 아니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시험에. 중간고사를 만약에 보게 되면 무조건 두 문제는 나오게 되는 건데 어떤 경우가 있냐. 뭐의 몇 제곱근이라는 말 나오자마자 넌 무조건 방정식을 먼저 생각을 했었어야 돼. 오케이? 방정식이면은 무조건 얘로 바꿔주고 그래서 얘가 짝수면은 우함수, 홀수면은 기함수 그리고 얘는 양수냐 음수냐 뭐 0이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따져버리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좋겠어. 알겠지? 오케이. 여기에 먼저 정리를 살짝 해주고 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자. 30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8의 세제곱근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얘기가 없어도 이건 무조건 3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애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애들은 여기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 실수 범위에서만 구하라는 얘기인가? 실근 구하라는 얘기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면은 무조건 이 단원에 대한 공부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31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정확하게 뭐를 주어줬어? 실수인이라고 주어졌지? 그러니까 너는 이 제곱근 파트의 문제들을 딱 봤었을 때는 이 문제에 실수라고 돼 있는지 실수라고 되지 않은지 그럼 여기는 허수까지 내가 구해줘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문제를 보자마자 정확하게 잘 구성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괜찮니? 오케이, 좋아. 자, 봐봐. 일단 이 파트 자체의 이름을 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 이건 지수의 확장이거든? 근데 어디다 먼저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되냐면 우리가 수의 확장에다부터 먼저 신경을 써줬어야 돼. 수의 확장이라는 게 뭐였었느냐? 이제 양의 정수 그리고 0 그리고 음의 정수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니? 정수라고 불렀었지. 그러지?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걸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유리수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그래 다시 무리수까지 합쳐버려서 우리는 뭐라고 불렀지? 자, 실수라고 이렇게 불러버렸단 말이야. 물론 당연히 여기서 허수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복소수라고 우리가 불렀었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뭐 수의 분류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이게 수의 확장이거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의 확장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이건 사실 그냥 지수 자체를 확장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단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또 중학교 때로 계속 넘어가게 되는 건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너희가 어떤 걸 배웠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배웠었을 거란 말이야. 뭐 2의 2제곱에다 곱하기 2의 3제곱이 있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그럼 두 개는 뭐 더해요.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배웠었잖아. 근데 여기서 배울 때 밑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 자체를 아예 너희들은 쓰질 않았었어. 그리고 봐. 여긴 지금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럼 다시 자 2의 2제곱 나누기 2의 뭐 2제곱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풀이 방법을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지수 법칙을 사용하게 된다면 2의 2-2가 되는 거고 나누기니까 곱하기의 역수로 바꾸게 된다면 2의 2제곱 곱하기 2의 2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버리니까 2의 0제곱 되겠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게 뭐냐면 a의 0제곱을 1이라고 정의를 해버린 거잖아. 단 a가 뭐는 아니게 0은 아닐 때 오케이? 0의 0제곱은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자 봐봐 얘가 지수가 자연수, 즉 양의 정수일 때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배우면서 지수가 0인 것까지 했었어. 그리고 지수가 양의 정수, 음의 정수인 건 뭐 2의 2제곱 나누기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풀이 과정을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 가지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고 2의 2-4라고 쓸 수가 있고 2의 2제곱 곱하기 2의 4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2의 마이너스 2제곱 얘 같은 경우엔 2의 2제곱분의 1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것도 정의를 해놨었냐면 어떤 수 a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1제곱이 있으면 역수 그냥 a분의 1이랑 똑같다라고도 우리가 했었단 말이야. 얘 자체가 뭐냐? 자연수, 0, 음의 정수. 그러니까 정수까지 이렇게 썼었을 때는 밑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특별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 왜냐? 밑이 음수가 나올 일이 전혀 없었거든. 근데 이제 확장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이제 유리수로 확장이 되는 거야. 유리수로 이제 지수의 확장이 딱 이렇게 이어지게 될 때는 뭐를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야. 봐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에 뭐 몇 제곱이라고 할까? 14제곱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봐봐. 그럼 마이너스 2의 14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전체에다 루트도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볼까? 이렇게 있었다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겠지. 자, 루트에 마이너스 2에 2제곱에 7제곱이라고 쓰는 거 전혀 상관없지. 그지? 그리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2에 7제곱에 루트에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자, 그럼 봐보자. 얘는 그럼 다시 얘 어쨌건 전체에다가 얘를 이렇게 때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에 7제곱이라고 이렇게 될 거냐. 루트랑 제곱이랑 어차피 사라지게 되니까 그럼 얘가 나오게 되겠네. 그럼 봐봐. 얘랑 다르게 된 게 뭐가 있는 거냐면 얘는 어쨌건 처음에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지?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쓰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잖아. 2의 14제곱의 루트라고도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그럼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2의 7제곱이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얘는 2의 7제곱인데 얘는 마이너스 2의 7제곱 되는 거잖아. 다른 숫자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 건데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돼. 뭐가 처음에 잘못됐는지 막 뭐식은 뭐다. 얘가 처음으로 잘못된 부분이 어딘지를 구하여라. 어딘지를 찾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걔가 왜 나온지를 알아야 돼. 그게 뭐 때문이냐면 이 지수의 확장이라는 파트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를 배울 때는 정수 부분만 가지고 놀기 때문에 밑이 0보다 크다 작다를 아예 언급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유리수로 확장을 시켜버리잖아. 그러면 밑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데 교과서에 박스 안에 이론 나와 있지. 근데 그 내용을 애들이 그냥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뭐하러 봐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쪽 파트에서 어떤 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게 나와. 자, 뭐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이다. 그럼 a의 n 플러스 m이다. 맞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조심해야 돼. 이렇게 지수법칙이 무조건 다 섞이면 하는 게 아니야. a의 n제곱에 m제곱이다. 그럼 이건 a의 nm이다.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a가 0보다 크다. 양수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지수법칙은 사용할 수 없어 이제.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야. 봐봐. 얘가 얘인 거 정확하지, 맞지? 그리고 얘가 얘인 거 정확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거든. 이게 원래 정확하게 맞는 풀이야. 근데 왜 이렇게 풀면 안 되는지를 내가 설명할 테니까 잘 봐봐. 자, 지금 얘까지는 괜찮거든? 얘까지 쓰는 건. 근데 이거를 서로 바꿔주는 것도 상관이 없긴 한데 바꿔주고 이 2를 겉으로 빼버렸잖아. 이 말은 벌써 지수법칙을 사용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놈들을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이런 놈들을 사용을 하게 되려면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처음에 잘못된 건 여기서 잘못된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 설명을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어떤 식은 는 이렇게 뭐 4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 5개가 나와 있고 처음으로 잘못된 걸 찾고 그 이유라고 서술형으로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근데 정확하게 이건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잘못됐고 뭐 때문에 잘못됐다? 밑이 0보다 작을 때는 지수의 유리수로 확장이 불가능하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이거 활용되는 문제들을 지금 여기에 두고 한 3-4문제 막 넣어놨거든? 일단 첫 번째 35번 살짝 봐봐. 35번 나와있지? 풀어봐, 시작.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 얘네들은. 됐지? 그럼 왜 그런지 그걸 정확하게 이유를 한번 써봐. 왜 거기가 잘못된 건지. 이게 좀 수학이 그렇다. 글로 정확하게 써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나 이 문제 풀었어. 그래서 답 찾아냈어. 맞았잖아. 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풀어서 이렇게 맞았는데 왜 얘가 답이 나오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럼 이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자, 짝수 거듭 제곱이면은 음수가 양수로 바뀌게 되는 개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 그럼 사실은 얘네가 홀수 제곱근이면 그럼 전혀 상관이 없겠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야. 홀수 제곱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다면 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 2에 제곱의 2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니 없니? 괜찮지? 괜찮지?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2에 제곱의 2분의 1승이라고 지금 돼 있는 상태니까 제곱을 먼저 취해주게 된다면 이 안에 있는 건 그럼 2의 2제곱에 2분의 1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2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제일 처음에 잘못된 부분이 그럼 어디냐는 거야. 어디가 제일 처음에 잘못됐니? 여기가 제일 처음에 잘못된 거야. 자, 밑이 음수지.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유리수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지수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거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알겠니? 그래서 항상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짝수 거듭 제곱이 나오잖아? 짝수 거듭 제곱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무조건 밑이 0보다 클 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오류가 생길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항상 해줘야 돼. 왜냐면 애들이 그냥 이건 무조건 유리수는 확장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애들이 해버리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뭐가 생기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문제를 담아놨는데 34번 같은 경우에 살짝 봐봐봐. 보이지? 34번에 니은 같은 경우 딱 보면은 애들이 처음에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오케이? 자, 이 문제 유형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자, 루트 안에 홀수 제곱인지 짝수 제곱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란 말이야. 오케이? 지금 이거 홀수 제곱이야, 짝수 제곱이야? 홀수 제곱이지. 자, 디귿은? 짝수 제곱이지. 무조건 짝수 제곱이면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줘야 돼. 그게 되지 않으면 그냥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얘도 이게 짝수 제곱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 루트 안에. 그럼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임무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갔으면 안 되고 얘는 무조건 얘로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접근해 주는 게 이게 올바른 순서란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홀수 제곱으로 나온 것들은 그냥 어떻게 나가면 된다? 홀수로 나가버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이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어디 갔냐? 바로 전칠판 있지? 거기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뭐의 몇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라 하는 말이랑 어차피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넘겨보게 되면은 이 부분도 똑같이 또 이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난이도가 조금씩 뒤로 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42, 43 이쪽 부분들은 난이도가 조금 있어. 맞지?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야. 내 교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 그리고 쭉쭉쭉 조금 넘기다 보면은 55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기본 문제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난이도가 총 3번 이렇게 쭉쭉쭉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 이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뒤쪽에 보면 61, 62, 63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전부 다 넣어놨냐면 여기 파트에는 봐봐 이 교재에는 시중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라든가 어느 정도 이제 교재에 있는 것 중에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다 집어넣어놨거든. 그러니까 네가 처음 보는 기호가 있으면 안 돼. 시험 보러 갔을 때 말이야. 그래서 그 기호들은 전부 다 집어넣었어. 뭐 예를 들어 절대값이나 가우스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좀 있거든. 왜냐면 시험장에 막상 네가 갔을 때는 좀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봤었던 거고 연습할 때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야. 그럼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체감 난이도, 내가 느끼는 난이도가 조금 많이 낮게 느낄 수가 있고 근데 좀 어려운 기호들을 썼는데 그걸 내가 평상시에 연습을 안 해놓잖아? 그럼 시험장을 갔을 때 체감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집어넣은 상태고 지금 여기서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69번이야. 69번 한번 잠깐 봐볼래? 이건 시간을 내가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잠깐 이거 빈칸 추론 문제인데 그냥 빈칸 추론으로 푸는 게 아니야. 넌 이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문제가 왜 나왔고 이걸 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렇게만 반드시 풀어야 되는지 나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이 문제를 풀란 얘기가 아니야. 알았지? 자, 시작.
그럼 봐봐. 이제 69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구성이 왜 나왔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공부를 했었던 거랑 그냥 똑같은 게 아닌가? 이거 그냥 지수법칙이잖아, 사실. 그지? 그러니까 지수법칙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를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나오게 됐냔 말이야. 나오게 된 파트 자체가 이게 구성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파트, 아이고, 이거 적었니? 영상 안에 집어 넣어놨으니까 그냥 그거 보고 적어. 이거 반드시 적어야 돼, 근데. 이거 뭐 그냥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하고 그냥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문제가 이런 데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거든. 봐봐.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봤었을 때, 이제 69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봤었을 때, 이거 쓸 자리 남겨놔. 69번 같은 경우에 이건 그냥 개념 노트에다 적어놔야 되는 내용인데, 봐봐. 69번 가볼게. 69번 보시면 뭐 다음은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봐봐. 자,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이 성립한다 이거야. 자, 봐봐. 어쨌건 이 파트 자체가 지금 지수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지수가 유리수를 쓰였을 때도 우리가 지수법칙이 전부 다 돼. 근데 여기다가 내가 필수 조건이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미시, 뭐보다?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거냐면, 일단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했었어야 돼. 오케이? 자, 0보다 크다는 조건은 없지, 지금 문제 자체에서. 반드시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 조건에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갔었어야 돼. 오케이? 의식의 흐름이 바로 그렇게 갔었어야 돼. 그냥 문제를 딱 보고 가 조건 보고 1, 2, 3, 4, 5번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아, 그럼 0보다 크다겠네. 이렇게 문제 풀면 안 된다고. 오케이? 자, 다음. 그리고 R이랑 S가 유리수일 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R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 N분의 M이라고 얘기를 했니? N분의 M이라고 얘기를 했고, S는 뭐라고 얘기를 했니? Q분의 P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PQRS가, MNPQ가, MNPQ. 전부 다 어떻다고 얘기를 했어, 문제에서? 정수라는 조건들을 주어줬어. 그러니까, 지금은 왜 준지 아직은 모르지. 근데 문제를 풀이할 때 이게 들어갈 거란 얘기야. 자, 가볼게.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의 R제곱 나누기 A의 S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A의 R제곱 나누기 A의 S제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봐봐. 원래는 그냥 지수법칙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R-S가 되겠지.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봐봐. R이 유리수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S가 유리수로 이렇게 나와 있어. 유리수로 나와 있을 때는 그냥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니? 라고 너희들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리수로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정수에서는 우리가 되는 걸 알고 있어. 그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정수는 자유자재로 쓸 건데, 그럼 유리수는 어떠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흐름이 그냥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뀐 걸 한번 봐봐. 지금 일단 원래 있었던 숫자로 지금 나타내진 상태지. 그지? 그래서 A에 어떻게 돼 있니? A에 n분의 m제곱 돼 있고 나누기 다시 A에 q분의 p제곱이라고 이렇게 일단 나타냈어. 자, 그 다음 뭐를 지금 고정시키려고 한 거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보게 된다면 말이야, 그냥 얘 하나를 봐봐. 얘 정수고 얘 정수지. 그지? 그럼 정수기 때문에 제곱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몇 제곱근, 그걸로 쓰는 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 오케이? 얘 하나만 보게 된다면, 왜냐면 정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말이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n제곱근 루트에 a의 m제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정수고 얘가 정수면 말이야, 그럼 a의 n분의 m이라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랑 얘랑을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분모를 그냥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 거냐, 봐봐. a에 그냥 np로 그냥 통일을 시켜주면 되니까, 통분을 시켜버리면 nq분의 위에는 m 뭐가 곱해져야 되니? q가 곱해져야 되나? 에다가 나누기 밑에도 마찬가지지. a에 어떻게 돼? nq분의 여기는 뭐가 곱해진 거야? n이 곱해진 거니까 np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나와 있는 형태를 보게 된다면, 뭐 분자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 그치?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다로 이렇게 써버렸으니까 nq제곱분의, 그러니까 얘를 지금 분모로 그냥 써버린 꼬라지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쓴 거냐? 자, nq 제곱근 루트 a의 np라고 그냥 이렇게 나타낸 거야.
자, 그리고 위에도 쓰면은 위는 뭐가 나와 있는 거니? nq제곱근에다가 루트 뭐가 나왔어? mq라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지. a의 mq 거듭제곱. a의 mq 거듭제곱이라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거란 말이야. 맞지? 자, 그럼 봐봐. 이거 똑같은 거듭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에 거 하나로 써도 상관없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 주어졌고 얘네들은 정수잖아. n, m, p, q가 전부 다 정수였으니까. 그럼 이거 양수의 정수제곱근이고 양수의 정수제곱근이니까 이거 하나로 합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 그치? 그럼 봐봐. 얘를 하나로 합쳐버리게 된다면 자, nq제곱근 루트 하나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 안에 있는 꼬라지는 어쨌건 얘 나누기 얘잖아. 근데 봐봐. 얘가 지금 정수인 거야. 그치? 자, 얘도 지금 정수인 거야. 자, 정수 나누기 정수면은 지수법칙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 괜찮니?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의 mq-np라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얘기야. 됐니? 됐지? 자, 그러면 얘를 따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얘 나누기라고 돼 있으면 말이야. 만약에 지수법칙이 사용이 가능하다면 얘는 이렇게 갔을 거야. a의 r제곱 마이너스 s제곱이라고 이렇게 갔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r이라는 건 원래 n분의 m이었으니까 a의 n분의 m 그리고 마이너스 s는 q분의 p로 이렇게 갔었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그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과정인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얘분의 얘 이렇게 잡아버리게 된다면 자, 앞에 있는 건 자, 얘분의 얘니까 q 하나 약분시켜버리게 된다면 n분의 m 되겠고 마이너스 얘 n 하나 약분시켜버리게 되는 거니까 q분의 p라고 이렇게 그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럼 다시 우리가 원래 의도해내는 게 지수법칙이 만약에 성립했다면 이렇게 돼서 얘가 나오게 됐었을 텐데 정수에서는 우리가 성립하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하게 돼서 유도를 해버리면 이 식이 나와버렸단 말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이 식이랑 이 식이 지금 똑같이 나와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수로 확장이 가능하다.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 그러니까 뭐 a의 n승 나누기 a의 n승은 a의 n-n 얘가 나오는 것을 유리수로 확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걸 보이시오라고 그냥 나오게 된다면 네가 이 과정들을 전부 다 써서 서술형으로 작성할 수가 있어야 돼. 맞지? 이거는 그냥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건 개념 노트에다 지금 적을 거야. 맞지? 이 문제가 왜 나오게 된지 알겠지? 지금 이쪽에다 적지 말고 옆쪽에다가 적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밑에는 적을 것들이 조금 내용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자, 빨리 적어줘. 시작.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 여기. 그러니까 애들이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거든. 아니 처음은 그냥 지수법칙을 쓰지를 못했는데 왜 여기선 지 맘대로 써버렸어. mq-np 그냥 한 번에 써버리잖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얘는 왜 그래? 왜 그냥 쓸 수 있어? 지수가 다 정수. 오케이. 정수니까 정수가 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전 교육과정에서 벌써 알고 있는 거지. 전 교육과정이래. 선수과정에서 벌써 알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서술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과정이 이게 뭐냐면 서술형에서는 이 말을 되게 많이 써. 지금 배우고 있는 것보다 더 선수과정이잖아. 그러면 뭐뭐임을 알고 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 그러니까 정수일 땐 지수법칙이 성립함을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과정들인 거야. 맞지? 오케이. 여기까지면은 일단은 지수의 확장까지는 마무리. 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딱 눈에 띄는 것들도 좀 있어야 되고. 잠깐만. 문제에서 딱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어? 81번에 이게 출제한 의도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눈에 딱 띄어서 이 부분은 여기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딱딱 생각이 있어야 돼. 어때? 이건 지수에 마이너스 거듭제곱이 있는 걸 바로 봤었어야 돼. 그래서 밑을 어떻게 한다? 역수를 취한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음 이제 쭉쭉 넘겨서 보면은 85번 이제 지수법칙을 사용해서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88번
그러니까 86번이랑 88번에서 이제 많이 쓰는 이제 개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어. 자, 봐봐. 자, 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뭐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럼 당연히 이걸 우리가 제곱시키는 건 기본적인 거고 세제곱시키는 것까지 전부 다 뭐 마스터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야. 뭐 얘가 p라고 한번 나타내, 뭐 얘가 3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까? 그럼 양변 제곱시켜버리면 어떻게 나와? 시작. 어떻게 나오니? 앞에 x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괜찮지? 는 그거 나오니까 얘 이항시켜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제곱도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세제곱도 우리가 당연히 진행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건데, 잠깐 봐봐. 자, 그럼 얘는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될 거냐면 x의 2분의 3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얘 꼬라지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원래 주어진 쟤를 가지고 어떻게 변형을 해서 얘 꼬라지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고. 자, 총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인수분해하고 당연히 곱셈 공식하고 둘 중에 뭐가 더 간편할지, 뭐가 더 빠른 길일지는 이제 그때그때 문제 따라 조금 다르게 되는 거란 말이지. 만약에 이제 인수분해 공식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 얘를 그냥 원래 있었던 A랑 B라고 놓게 된다면 말이야. A 플러스 B가 있으니까 그런 가로에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꼬라지 있었어야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꼬라지가 이렇게 될 거야. 봐봐. 원래 썼던 게 X에 2분의 1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딱 돼 있었던 거잖아. 자, 그럼 앞에 거의 제곱 꼬라지니까 뭐가 나오게 될까? x 꼬라지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다음 마이너스에 이거 두 개 곱한 꼬라지니까 1 꼬라지 되겠고, 거기다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x의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를 주어지게 된다면 얘를 제곱시켜서 얘를 구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걔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 활용할 수 있잖아. 됐지? 그래서 얘로 바로 연결을 시켜서 얘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86번이랑 87번에서 주된 뭐 내용이 되는 건데, 8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이거의 값이 주어지지. 자, A의 EX 값이 만약에 3이라고 이렇게 주어졌다. 근데 문제에서 꼬라지를 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뭐 예를 들어 A의 3x제곱 플러스 뭐 a의 마이너스 3x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냥 출제자 의도가 딱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지.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 주어진 이 식을 봤었을 때 얘가 짝수 거듭 제곱으로 주어지냐 홀수 거듭 제곱으로 주어지냐 단 이 차이일 뿐이고,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힌트를 아예 그냥 짝수 거듭 제곱으로 주어진단 말이지. 그럼 이건 위아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X승을 곱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A의 마이너스 X승을 곱해야지 간편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게 된다는 거, 이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일반적으로 A의 X 거듭제곱, X의 거듭제곱 곱하지만, 자, A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 A의 마이너스 X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얘가 될지 그건 상황 따라 조금 모르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얘네 둘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당연히 얘가 많이 나오게 되지. 근데 얘가 더 쉬운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이건 머릿속엔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86번, 88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지수 가지고 노는 것들이 좀 나오게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A의 X승, 이게 뭐 B의 Y승, 뭐 이게 뭐 A의 Z승, 6의 Y승, 4의 X승, 6의 Y승. 봐라. 4의 X승은 6의 Y승은 자 A의 Z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가 꼬라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는 Z분의 4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 자, X분의 1은 Y분의 2를 얘네들을 더해버렸고요. 그게 바로 Z분의 4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됐어. 자, 얘를 딱 보게 됐었을 때 일단 문제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좀 있어야 되거든. 봐봐. 일단 얘네들은 형태가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 자, 지수끼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보면 좀 간단하게 나오게 될 거야. 이건 지수끼리 지금 어떻게 한 거야? 더한 형태잖아.
그러니까 지수에 쓰인 것들을 보면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 z라는 문자들을 이렇게 썼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수에 있는 걸 역수를 취하건 뭐건 간에 어쨌건 간에 얘네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했어. 그러니까 얘를 보고 나서 출제자의 의도가 바로 뭐라고 생각했어야 되는 거냐면 아, 이건 미술 통일을 시켜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라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었어야 돼. 오케이? 자, 얘가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제 출제자의 의도라는 건데 문제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주어졌는데 그걸 내가 뭐 캐치를 못 해내게 되면 그거 안 되는 거지. 문제에서 이거는 지수끼리를 어쨌건 계산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밑을 통일시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얘는 밑이 지금 하나로 통일이 안 돼 있잖아. 여긴 4고 여긴 6이 여긴 A잖아. 그럼 하나 새로운 어떠한 K라는 걸로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했었어야 된다란 말이야. 그게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아예 못 푸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다시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처음 거를 끄집어내게 된다면 뭐 4는 뭐가 나오니? K의 X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건 뭐가 나오는 거야? 6은 뭐야? K의 Y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또 A는 오른쪽에다 그냥 쓸까? 자, A는 뭐가 나오게 되는 거니? K의 Z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꼬라지 보면은 X분의 1이랑 Y분의 2를 지금 더해버렸으니까 당연히 여기 양변에다 뭘 해줘야 되겠다? 제곱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여긴 양변에다 몇 제곱을 해줘야겠다? 4제곱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네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마찬가지로 얘네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만 그냥 원활하게 진행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딱 보고 지수에 미지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걔네 가지고 어쨌건 계산을 해버렸네. 아, 그 말은 이건 미술 통일시킨다는 얘기다. 미술 통일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얘네 미지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새로운 의미의 어떤 는 K라는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문제에서는. 오케이? 여기 간단하게 좀 먼저 정리를 해주고 계속 들어가도록 하자. 자, 시작. 여기 보면은 96번 내가 지금 체크하는 것들 좀 진행을 하자. 96번하고 그리고 넘겨서 98번, 100번 그리고 101번 109번까지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계속 가보도록 하죠. 시작. 자, 봐봐. 101번은 이것도 그냥 유형을 암기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야. 풀이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시험에도 워낙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풀이 방법 자체를 그냥 암기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봐봐.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게 된 배경은 그냥 여기에 있어. 이거지. x에 2분의 1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확장을 시켜버리게 된다면 x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가 x에 2분의 1제곱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꼬라지에다가 어떤 것까지 있으면 완전 제곱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냐면 플러스 2까지 있으면 우리가 완전 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뭐 어떤 하나의 문자를 우리가 그냥 정해놓고 나서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봐보자. 이걸 우리가 뭐 어떤 t라는 문자라고 그냥 정의를 해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자, 그럼 다시 t에다가 마이너스 4를 때리게 되면 그런 꼬라지가 어떻게 바뀌게 되겠느냐.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그냥 바로 이거에 있어. 자, 여기 밑에 걸로 보자. 여기서 플러스 2라고 돼 있으면 이거 완전 제곱 되는 거 맞지?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해버려서 우리가 완전 제곱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 자체를 우리가 t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게 된다면 그럼 t-4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냔 말이야. 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얘는 형태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x의 2분의 1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있지. 얘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될 거야. 괜찮니? 네. 괜찮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건데 그럼 t에다가 4를 빼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한데 자, 여기에서 한번 가보자는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지금 4를 빼버렸다는 얘기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 나오냐? 봐봐.
앞에 것도 어쨌건 앞에 거의 제곱이고 뒤에 것도 뒤에 거의 제곱이야 내비둬. 근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를 버리게 되면 플러스 2가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계산을 해버리게 되면 이것만 그냥 마이너스 2로 딱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잖아. 얘도 제곱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 꼬라지가 뭐로 바뀌게 될까? x의 2분의 1승 그리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있을 텐데 가운데만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는 형태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오게 된 출제의 의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형태 한번 가보도록 할게. 봐봐. 지금 x라는 게 뭐라고 나와 있니? 이게 자 101번 보면 x라는 게 뭐 2분의 3의 n제곱의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나와 있지? 봐봐. 3의 n제곱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돼 있었을 때 뭐 다른 거 됐고 여기 안에 루트 안에 있는 거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 뭐 2n제곱근 루트에다가 뭐 x에다가 플러스 루트에다가 뭐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나와 있나? x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천천히 해결하면 되는 거야. 자, 처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안에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거든. 형태를 다시 한번 가보자. 봐봐. 얘는 어쨌건 x의 제곱을 때려버린 다음에 2를 더해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얘는 원래 앞에 거는 2분의 3의 n제곱, 뒤에 거는 2분의 3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 다시 한번 써볼게. 봐봐. 자, x라는 것은 2분의 3의 n제곱이라고 보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x의 제곱을 이렇게 때려버리게 되면 어쨌건 앞에 거의 제곱이랑 뒤에 거의 제곱은 그냥 내비둬 볼게. 이 가운데 있는 게 뭐가 나오게 될 거냐면 이거 전체를 지금 제곱을 이렇게 때려버린 거잖아. 어쨌건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될 건데 자 얘랑 얘를 이렇게 곱해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야. 그럼 형태가 뭐가 나오게 될 거냐면 일단 분모는 4가 나오게 될 거야. 그지? 분모는 4가 나오고 분자는 1이 나오게 될 거거든. 오케이? 근데 거기다가 2를 곱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의 의도는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1이 더해진 형태잖아. 그럼 2를 더해버리면 여기 가운데 있는 거만 뭐가 플러스 2분의 1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다는 얘기야. 뭐가?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건 말이지. 앞에 있는 거의 제곱, 뒤에 있는 거의 제곱은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그럼 형태를 다시 한번 보면 가운데 있는 것만 그냥 뭐가 바뀌었다? 플러스로 바뀌어버렸다. 그럼 원래 있었던 것도 제곱이라고 돼 있는 게 얘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다시 이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해석을 잘 해보게 되면 얘는 뭐랑 똑같다고 놓을 수 있느냐? 루트 가만히 내비두고 이 안에 있는 거 형태 보면은 2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있었고 플러스 2분의 3의 마이너스 n제곱 있었고 여기 전체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됐니? 됐지? 자, 그래서 어쨌건 얘를 벗겨서 나가게 될 테고 얘는 어쨌건 양수가 될 테니까 이것도 양수고 이건 마이너스 승이 있는데 어쨌건 역수치해버려도 어차피 양수니까 루트 그냥 바꿔버리는 건 전혀 지장이 없게 될 거야. 여기도 당연히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 또한 유리수로 확장을 시켜버리게 되면 지수법칙 자체를 그냥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시 0보다 클 때만 취할 수 있다라는 게 이론이 다시 여기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어쨌건 그럼 원래 있었던 꼬라지를 딱 보게 된다면 뭐 얘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있는 거 지울 거 지워버리고 더해버리게 된다면 뭐 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되겠다. 어쨌건 포인트는 여기가 된단 말이지. 그리고 이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 거라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사실은 뭐부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냐. 자,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그럼 이게 가운데 있는 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문제가 확장될 수 있겠느냐.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된 거란 말이야. 오케이? 정리.